네, 안녕하십니까. 협업툴 플로우를 만들고 있는 마드라스체크 대표의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일단 협업툴 플로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도입 사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참여하시는 그 분들, 청취자 분들께서 학생들도 있다고 하시고 스타트업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업툴 플로우 사업을 하면서 겪었었던 다양한 좀 스토리도 같이 좀 재밌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로우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현재 지금 유료 고객사가 1000개 이상이 이제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B2B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현대, 기아자동차, 그리고 JTBC 같은 언론사, 미디어 언론사 그룹이 전체에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사용하고 있고, DB금융투자, 그리고 BGF 리테일, S-오일 등 다양한 업종과 규모 회사들이 저희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또 재밌게도 그 자녀분들 중에서 학생이 또 쓰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이제 협업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종교단체, 뭐 교회라든지 심지어 스님들도 저희 걸 사용하고 있다는 좀 후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 강연을 하기 전에 좀 간단한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를 했고요. 당시에 행정학과 문과생의 출신으로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IT는 정말 잘 모르는 그런 완전히 문과생의 출신이었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플로우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건 제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따가 소개드릴 플로우의 사업 이제 스토리와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풀고자 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뭐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고객의 이야기와 다양한 제품을 이런 제품에 집중하다 보면은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에 회사를 다닐 때 이메일이 너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메일은 이제 제 화면에 보시겠지만은 다양한 TFT 프로젝트를 하면은 A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다가 B 주제가 쌓이고 또 C 주제에 다시 얘기하다가 A 주제에 쌓이고 하면은 이 이메일에 대해서 어떤 후임자에게 또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인수인계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타임라인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제가 맥락을 파악하거나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 협업 솔루션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확신을 하면서 이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로서 이제 이미 뭐 큰 기업들이 협업 솔루션 시장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슬랙이나 그리고 라인웍스, 구글에서도 구글 G 스위트라는 제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이제 핫하게 떠오른 줌이라는 화상회의 솔루션들도 있고요. MS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윈도우를 판매해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이런 기업용 오피스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아틀란시안, 지라나 컴플루언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공용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업툴이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쓰고 있는지라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제 협업툴을 잘 써야 된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견 대기업 금융기관에서는 10% 미만의 사용자들이 이제 전문 협업툴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변의 스타트업들이 다양하게 슬랙이나 외산 솔루션 같은 협업툴을 쓰는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 파이에 봤을 때 유통, 제조, 금융, 서비스 등 스타트업,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아닌 회사들은 아직까지 이런 협업툴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아직까지 90%의 이제 파이가 비어 있을까 봤을 때 사실 이제 협업 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 조직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속도의 변화를 말씀드리는데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은 커집니다. 사람들도 많아지고 부서도 점점 쪼개지고 이제 팀장 위에 부서장 그리고 임원들도 발생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비율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협업 솔루션을 앞다투어 도입해서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좀 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몇 년 뒤에는 진화되어서 워크 스타일로 넘어온다라는 패턴을 저는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1980년대에 서면으로 우리끼리 뭐 친구들끼리 이메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90년대에 한메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뭐 한참 이메일 펜팔이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다 추억의 이제 산물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버디버디라든지 뭐 MSN 같은 메신저, PC 중심의 메신저가 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그리고 미니홈피, 싸이월드 미니홈피 같은 것들이 발생을 2000년대 초반에 했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10년도 지금까지는 이제 SNS로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트렌드로 바뀌어왔습니다.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뭐 이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워크 스타일로 접목됐을 때 90년대에 이제 기업용 메일 시장이 열렸고 그 다음에 PC 중심의 기업용 메신저 시장이 열렸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이 열릴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업무용 협업 툴, SNS 방식의 협업 툴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 사업을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앞으로는 이제 AI와 빅데이터가 접목된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접목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아까 이런 이제 조직이 커지고 커뮤니케이션의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사실 과거에는 기업들이 그룹웨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절차와 보고 중심의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 왔습니다. 전자결제를 올리면은 1결제자 결제받고 2결제자 결제받고 그리고 3결제자까지 품위가 완료되어야지 어떤 일을 추진한다든가 하게 됐었고요. 이메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에서 좀 발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신입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바로 메일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팀장님께 메일을 작성해서 보내면은 팀장님께서 편집을 충분히 하시고 뭐 문제될 만한 내용들이 없는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본부장님에게 포워딩을 한다든지 요런 좀 딱딱한 문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제 메일을 보낼 때 항상 받는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 매너상 직급이 높은 순대로 받는 사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끝날 때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좀 딱딱하게 이메일 문화가 발전했었는데요. 더 이상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와 협업 중심의 프로젝트가 됐던 채널이 됐던 어떤 주제별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도구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트렌드에 의해서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슬랙이라든지 뭐 라인웍스 그리고 MS의 팀즈 같은 메신저 그리고 저희 같은 플로우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을 간단하게 좀 저희가 4등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Y축으로는 사스형 클라우드 시장과 이제 온프레미스 서버 설치형 시장 그리고 X축으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과 금융기관 시장으로 좀 나눠봤고요. 지금 사스형의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품들을 좀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분류하자면은 메신저 그리고 뭐 프로젝트 작업관리, 그룹웨어형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메신저와 작업관리가 조금 융화되어 있는 이제 이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또 있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에는 이제 구축형으로도 서비스를 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처럼 저희가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누고 시장을 나누고 이 사업의 구축형 엔터프라이즈 대기업 시장까지 뛰어들었는지는 조금 뒤에 제가 스토리를 통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메신저와 작업 관리가 통합된 그런 올인원 협업 솔루션이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플러그, 아직도 개인용 메일과 메신저로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협업 툴 사용에 매번 실패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로 통하는 플로우를 알아볼까요? 플로우는 프로젝트별로 그룹을 생성해서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은 물론 외부 파트너 초대가 가능해서 다른 메신저를 쓸 필요가 없죠. 플로우는 타임라인 방식의 게시물로 구성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글과 파일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담당자와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어서 누락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요청, 진행, 피드백, 완료, 보류 등 업무 5단계를 통해
진행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플로우. 미팅 등 주요 일정을 공유하며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여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한 내용들은 아주 잘 정리되어 보기도 편리합니다.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등록한 일정들은 캘린더를 통해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 5단계를 통해 진행 상황은 물론 우선순위까지 한눈에. 직관적인 리포트로 업무 파악이 훨씬 쉬워지겠는걸요. 업로드한 파일을 영구 보관하는 플로우는 이렇게 쉽게 지난 파일을 열람할 수 있어요.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여기에 빠르게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메신저 기능까지. 협업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한 곳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담은 플로우. 소중한 아이디어, 대외비 문서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암호화는 물론 강력한 보안 기술을 가진 플로우. 안심하고 협업하세요. 쉬운 사용 방법 덕분에 임직원 누구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협업. 플로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플로우 어때요? 플로우. 네, 플로우 소개 동영상이었고요. 일단 언택트 근무로 한 게 협업툴 도입 사례를 저희 고객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 사례를 좀 가장 설명을 드리기 좋은 우수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도입 배경은 스마트폰과 PC가 연동되는 협업 솔루션을 필요로 하셨고요. 물론 사내 메신저나 그룹이어는 가지고 있는 뭐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개발자 중심의 솔루션들은 개발 엔지니어를 쓰고 있었지만은 뭐 인사팀이라든지 기업 문화팀 그리고 마케팅팀 이런 데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협업 툴을 찾으시다가 저희 툴을 이제 도입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500명의 이제 일부 부서에서 파일럿으로 시작을 했다가 올해 활용이 너무 잘 돼서 7,000명까지 확대한 좋은 사례이고요.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계정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조직도 연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API를 통해서 연동 기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또 여기 특이한 점은 SAP의 그 인사평가 시스템이랑도 연동이 되어서 플로우에서 작업한 것들을 자기의 어떤 인사평가의 성과로 등록을 쉽게 등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이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에 등록된 다양한 게시물들을 이메일로도 쉽게 발송할 수 있게끔 이메일 시스템과도 연동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특이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금융처 같은 금융사, 금융사도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망분리 정책에 인해서 사스형을 좀 도입하고 싶었지만은 도입을 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여기서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MDM 솔루션 같은 것들과 연동해서 스마트폰에서도 보안에 문제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 이제 영업 관리하는 분들의 중심으로 협업 툴을 이용하시는데 영업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뭐 금융 상품이 본사에서 정책이 바뀌거나 다양한 어떤 그 정책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플로우로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고 밖에서도 쉽게 영업 중에서도 회사의 상품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어서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통회사다 보니까 밖에 전국에 다양한 지점들이 있고요. 뭐 NC백화점 뭐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요. 그리고 뭐 2001 아울렛 같은 뭐 브랜드 매장들이 전국에 퍼져 있다 보니까 본사와 다양한 영업점, 유통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해서 협업 툴을 이번에 도입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SAP ERP와 마찬가지로 연동이 되어서 챗봇 시스템을 통해서 SAP ERP와 연동하는 그런 업무 자동화 시스템까지 같이 구현을 해서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뭐 이랜드 리테일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다양하게 유통점들이 퍼져 있다 보니까 본사와 또 유통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협업 툴을 찾으시다가 저희 플로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번에 도입을 하셨고요. 사내 메신저까지 이번에 저희 플로우를 같이 이용하시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양한 캠페인까지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JTBC, 메가박스 같은 이제 중앙그룹이 전 계열사가 저희 걸 이용하고 계시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
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거나 할 때 플로우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영화관들이 퍼져 있다 보니까 본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보고해야 될 내용들을 협업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비대면으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제품 소개와 사례 소개를 했고요. 사실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뭐 기술자 분들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궁금하실 게 협업 툴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고, 언택트 뭐 비즈니스, 비대면 비즈니스도 궁금하시겠지만은, 플로우 같은 어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개발하게 되었는지 좀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좀 이런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 고객, 제품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저희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웹캣이라고 하는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굉장히 큰 ERP 회사입니다.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 이제 중견기업이고요. 이 회사에서 제가 사내벤처로 분사를 해서 나왔습니다. 사내벤처로 분사해서 나올 때 이제 같이 나올 팀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설득을 굉장히 어렵게 했었고요. 이 시기가 가장 저한테는 사업하면서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 친구들에게 같이 사업을 해보자. 이 사업 분명히 될 거다라는 설득하는 데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았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냥 저한테 저 그냥 있을래요. 뭐 나가서 사업 같이 하지 않을래요. 라고 할 때마다 좀 좌절감을 느끼거나 했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직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요. 사실 5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우리 개발자들, 뭐 엔진, 그리고 마케터들, 기획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겪었었던 굉장히 뭐 힘든 스토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면서 느꼈었던 좀 교훈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꼈었던 게, 일단 무조건 좀 조직은 작게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느꼈었고요. 특히나 B2B SaaS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베이스의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뭐 5만 원, 10만 원 수수료를 내는 고객들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 뭐 해외 투자도 받고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투자를 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좀 작게 시작을 하고 정말 파일럿 자그마한 제품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고 느꼈었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항상 외롭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뭐 CTO 분이 계시는데, CTO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같이 일을 했었던, 10년도 같이 넘게 일했었던 그런 분이고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서로 존경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서 사업을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느꼈던 게, 사실 고객들에게 뭐 가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쓴소리도 듣고 그럴 때도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고객이 일단 직원이 고객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었고요. 그 직원보다도 또 중요한 사람이 아까 그런 파트너들. 그래서 항상 조직의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어떤 팀이 깨지거나 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팀 빌딩이 된 이후에 이 팀빌딩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가면서 그 친구들과 계속 면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온도를 느끼면서 이 팀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의 명대사인데요.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비열한 거리란 영화에 보면은 여기 옆에 앉아있는 이제 회장님께서 조인성한테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근데 사실 이게 그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이제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부분도 내가 좋아서 시작하는 사업도 있겠지만은 물론, 근데 그러면서 내 고객이 도대체 누구이고 이 고객이 어떤 기능을 원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매일매일 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기능을 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근데 고객이 막상 힘들어하는 것을 이제 밀어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도 사실 이 영화의 대사를 곱씹으면서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보여드린 사사분면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사스형, 클라우드형 서비스만 하다가 저희한테 은근히 막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들도 플로우로 쓰고 싶다라는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가 느낀 게, 온프레미스형은 뭐 진짜 뭐 정말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거는 플로우로 쓰고 싶다라는 니즈가 명확했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거는 클라우드 서버, 뭐 AWS 서버 위에 있냐, 뭐 MS 애저 서버 위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플로우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늘리고 싶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프레미스도 좀 과감하게 시작을 해서 그 덕분에 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저희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에 대해서 느끼면서 메모했었던 내용들이 일단 충성 고객 100명이 어설픈 10,000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제품을 쓰다 보면은 막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의견들을 보면은 정말 충성 고객이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피드백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제 쉽게 너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영혼 없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걸 반영할 때 우선순위가 정말 우리 거를 잘 쓰고 충성 고객이신 분들의 얘기를 잘 들으면은 그분들이 또 입소문을 내주고 이 제품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해주시고 저희가 가야 될 길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항상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 제품 라인업,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이 고객을 항상 센터에 두고 사고를 하고 저가 의사결정을 하면은 이제 별로 틀린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2B 소프트웨어에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내용인데요. 저희 후배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유저와 고객은 다르다. 유저와 커스터머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플로우에 보면은 뭐 게스트 계정에 무료 계정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유료 계정을 쓰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은 저희의 최우선순위는 정말 저희 거를 우리 회사에 비용을 들어면서까지 제품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써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잘 들어드리고 저희가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창구는 쉬운 곳에 항상 열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아이폰을 안 쓰고 삼성의 폰을 이용하고 LG 폰을 이용하는 것들이 A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벤츠를 사고 싶지만은 뭐 돈이 없어서 못 사기도 하고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를 사는 이유도 이제 AS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업 고객들이 쓰다가 뭐가 잘 안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나 했을 때 쉬운 채널과 창구를 열어두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가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창구는 좀 잘 보이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뭐 챗봇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뭐 수기로 항상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고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들 때문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플로우를 도입하고 저희 거를 잘 사용해 주시는 이제 뭐 기업분들을 특별하게 방을 만들어서 그 방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SK 인포셋 같은 뭐 이제 기업들도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것들을 저희 플로우 협업을 하면서 같이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 거를 믿고 계속 이용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사업을 나와서 만들기 전에 전신 제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 그룹웨어 쪽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뭐 게시판이라든지 뭐 캘린더라든지 뭐 콜라보레이션 툴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아까 작은 규모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고 느꼈고 이 제품들이 제가 볼 때 다 하기는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하자라고 해서 플로우를 예전에 콜라보라는 제품을 플로우로 저희가 다시 개선하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개발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었던 부분은 사실은 차별성도 중요하지만은 기본 품질, 안정성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다는
이제 가장 우선순위는 회원 가입이라든지 로그인을 쉽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데이터는 매일매일 찾아보고 그 고객들이 뭐 어떤 부분에서 이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힘들어하는지를 데이터를 심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팀원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우리 회사를 애사심을 가지고 제품을 계속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물론 좋은 뭐 사례도 해야겠지만은 정말 좋은 제품이야말로 직원들에게 최고의 동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항상 뭐 어디 갔더니 그 내 친구가 플로우 쓰고 있다던데 우리 뭐 선배가 플로우를 회사에 도입했다던데 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더 열심히 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실수했던 건데 처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할 때에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A 수익 모델, B 수익 모델, C 수익 모델이 있었는데 사실 한 가지로 돈을 벌기도 쉽지 않은데 두 가지, 세 가지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어불성설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중하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뭐 슬랙이나 MS 팀즈처럼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제품 소개도 잘 되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에 또 경험했었던 부분들이 잘 이제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플로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www.flow.team 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플로우라고 검색하셔도 저희 제품에 들어오셔서 1개월 동안 무료 체험 기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하는 동안에 다양한 질문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망과 외부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 업무망에 온프레미스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당연히 이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고객사분들이 문의 주시면요. 거기 회사에 맞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저희가 좀 설계를 해드리고요. 물론 데이터베이스나 뭐 와스 서버 같은 경우에 내부망에 있고 또 일반 인터넷망과 통신할 수 있는 중간 서버를 또 저희가 DMZ망 쪽에다 둬서 이제 모바일이나 PC에서도 외부망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고객사에 따라서 우리는 내부망은 PC에서만 쓰고 싶다. PC에서 내부망만 쓰고 싶다. 뭐 이렇게 해드리면은 그거에 대한 아키텍처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되게 질문이 되게 많아서 화상회의는 알서포트랑 MOU에서 연동하셨다고 하는데 기능은 언제 오픈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알서포트랑 같이 기술 지원을 하면서 협업을 이제 계속하면서 좋은 이제 심리스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현을 계속 하고 있고요. 빠르면은 뭐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정도에는 플로우에서도 화상회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람회 때 기능 설명을, 박람회를 최근에 저희가 했었는데 한번 그때 오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괜찮다고 느꼈는데 막상 기업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해당 부분이 지원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해드립니다.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에서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1대1 이렇게 문의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 담당자와 뭐 전화 통화도 가능하시고요. 채팅으로 같이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2주마다 격주마다 한 번씩 오프라인 교육을 무료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삼동의 경리나라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 오시면은 저희 팀이 가서 다양한 회사의 기능 소개도 물론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방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소개도 다양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직접 어떻게 적용하면 되고 업종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업무 플로우, 채팅, 자료 공유 등 팀즈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MS 팀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팀즈랑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MS 팀즈랑 좀 차별화되는 점은 MS 팀즈는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가 좌측에 뭐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을 누르면은 우측에 페이지가 바뀌면서 메신저 형태의 채팅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과 연동이 되어서 이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사실 우리나라의 유통 서비스, 뭐 금융 이런 분들이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을 각각 도입을 해가지고 연동하고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플로우 안에 자체적으로 업무를 서로 요청하고 처리하는 태스크 매니지먼트 기능, 그리고 일정을 공유하는 일정 공유 기능, 그리고 파일 공유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 타임라인 방식의 네이버 밴드 방식의 인터페이스 플러스 거기다가 더해서 카카오톡처럼 뭐 대화창들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대화창별로 채팅을 쉽게 한다든지 하는 약간 한국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팀즈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팀즈는 클라우드형, 사스형 서비스만 되고 저희는 온프리미스형 서비스까지 되는 것도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협업 툴을 도입하고 업무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HR의 역할을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물론 업무 변화로 인해 HR 영역도 새로운 구분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바운더리 설정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저희 플로우를 소개해 드리면서 잘 정착되어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이런 협업 툴을 도입하신다고 하실 때 IT 부서에서 주관해서 도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IT 부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이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거기도 하시지만은 사실 HR 부서라든지 기업문화팀이 같이 인볼브돼서 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같은 사례에서도 이제 IT 기술부와 그리고 임원들이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밑에 기업 문화팀이 HR팀, 기업 문화팀이 이 도입을 하고 확산하는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사내 캠페인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매뉴얼도 제작하시고 또 직원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피드백도 직접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니까 아무래도 더 확산이 금방 되고 잘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HR팀에서는 그냥 어떤 뭐 영역을 사실 뭐 어떻게 딱 칼로 무자르시 할 수는 없겠지만은 IT팀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이것을 직원들이 어떻게 쓰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팀별로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계속 다른 팀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내의 어떤 사례를 계속 전파시킬 수 있게끔 HR팀에서 같이 움직여주시고 또 협업 툴을 굉장히 잘 쓰시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뭐 팀별로 인센티브라든지 또 업무 생산성에 대한 어떤 효율을 올린 거에 대해서 포상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시면은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마지막으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간에 협업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업을 넘어 프로젝트 간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플로우를 만들 때 굉장히 주안점을 뒀던 요소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조직도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도 안에서 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만들어져 있는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첫 화면에 조직도가 나와 있고 조직도에서 사람을 검색하고 부서 채팅을 하고 하는 부분까지였지만은 사실 저는 점점 이 조직도라는 이 틀이 깨지고 서로 회사 간의 프로젝트가 많아질 거라는 거를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광고를 하나 만들더라도 광고팀, 그러니까 전체 마케팅 팀만 아니라 외주 협력 업체들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 때에도 뭐 브랜드나 뭐 디자인 에이전시가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법무회사라든지 회계사무소 이런 데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들과 협업을 하실 때 플로우를 이용하셔가지고 초대 기능을 이용하셔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라든지 업무 인수인계가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카톡이나 뭐 메일로만 주고받고 일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담당자가 바뀌거나 뭐 고객사 쪽의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 팀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예전에 카톡이나 이메일은 인수인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과거의 업무 이력이라든지 연속성 있게 업무를 하려면 그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은 플로우나 이런 협업 툴을 잘 이용하시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만 하면은 과거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 산출물, 파일들이 다 그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쉽게 인수인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회사 간의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이제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로우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여기서 운영팀에서 선물도 많이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물 꼭 받아가시고 또 업무 효율, 회사의 업무 효율도 잘 올리실 수 있도록 네,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